모든 것은 어쩌다 보니 클릭하게 된 인터넷 광고에서 시작되었다. 무료 건강 상태 테스트를 통해 당신의 건강을 진단하세요. 라는 문구에 눈길이 갔다. 평소에 건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나였지만 최근 피로가 잦아지면서 약간의 우려가 생기던 참이었다. 어쨌든 무료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 호기심에 클릭해보았다. 테스트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몇 가지 기본 질문과 생활 습관에 대한 간단한 문항에 답하는 형식이었다. 나는 애아니요의 범위를 넘지 않는 질문에 충실히 답하며 진행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잠을 자십니까? 주당 몇 회의 운동을 하십니까? 또는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등의 질문이었다. 답변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며 잠시 긴장했다. 결과는 곧바로 화면에 나타났다. 여러 부분을 세분화하여 결과를 제공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첫 번째로 신체 활동 범주에서는 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평소 운동 부족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수치로 확인하니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 항목에서는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날마다의 일상이 조금씩 쌓여가는 스트레스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 점도 유익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결과는 건강 상태 종합 부분이었다. 여기서 내 잠재적인 영양 결핍이 그려졌다. 특히 비타민 D와 칼슘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결과를 보고 나니 무료라고 가볍게 여겼던 시간이 의미 있는 경험으로 변했다. 이 작은 테스트가 내게 맞는 건강 상태의 경각심을 재촉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테스트에서 추천한 간단한 운동 계획과 비타민 섭취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법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며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무료 테스트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을 내게 남기며 일상의 변화를 이끄는 촉진제가 되었다. 물론 이 테스트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그 순간만큼은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인터넷은 수많은 건강 정보로 넘쳐났고 많은 이들이 그러한 정보 덕분에 건강을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된 정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 이야기는 건강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믿고 생활했던 한 남자의 경험담이다. 주인공인 민수는 30살이 되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평소에 운동을 별로 하지 않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그는 느끼지 못한 사이에 체력이 약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건강해야겠다 결심한 민수는 인터넷에서 빠르게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라고 검색했다. 수많은 검색 결과 중 민수의 눈길을 끈 것은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였다. 바로 레몬즙과 물, 특별한 가루를 섞은 음료를 마시면 한 달 만에 10kg을 감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민수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이 말에 홀려 모든 음식을 끊고 이 음료만으로 버티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민수는 늘어난 체중계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며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체중이 줄어들수록 에너지가 더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끝내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는 평소라면 거뜬히 할 수 있었던 계단 오르기도 힘겹게 느껴졌다.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는 병원을 찾아가 자신의 상태를 상담하게 되었고 의사는 그에게 다이어트 방법이 그의 몸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는지 설명해 주었다. 몸이 기초적인 에너지원조차 몸에 공급하지 못한 민수의 몸은 신진대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을 수 있었다. 경험을 통해 민수는 온라인 상의 건강 정보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간주하는 대신 그는 더 깊은 연구와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식과 규칙적인 운동을 채택하며 체계적인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 얻은 것은 단기적인 체중 감소일 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진실을 깨달았다. 결과적으로 그는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오해와 헛된 희망을 극복함으로써 스스로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민수의 에피소드는 많은 이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었고 사람들은 정보에 현명하게 접근하고 건강을 올바르게 챙기는 법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항상 자연이 주는 평온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곤 했다. 민수는 특히 숙면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비결은 외면적 요인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었다. 민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주변의 작은 산책로를 1시간 정도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걷는 동안 그는 억지로 생각을 지우기보다는 오히려 떠오르는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놓아보냈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자연히 마음에 안정을 주었다. 산책 후에는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곁들인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다. 신선한 음식은 몸을 가볍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식사 후 짧은 명상을 통해 그날의 목표와 스스로의 감사함을 돌아보았다. 민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과는 저녁 루틴이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그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하며 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다. 자연의 소리와 함께하는 음악은 그의 심신을 달래주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수는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는 것을 잊지 않았다. 레몬밤이나 캐모마일 같은 허브차는 긴장을 완화하고 몸을 부드럽게 진정시켜 주었다.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작은 행복이나 웃겼던 일들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마침내 이불 속에 몸을 누이면 그는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며 요가에서 배운 이러한 연습을 했다. 호흡에만 집중하며 몸의 힘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온몸이 무거운 이불에 스며들듯 완전히 이완되었다. 그렇게 혼자 나만의 평화를 찾은 그는 매일 밤 깊은 숙면을 취했다. 민수는 이렇게 자연과 하나 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으로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을 넘어 진정한 휴식을 얻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자연에 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만한 가치가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어요. 매일 늦잠을 잤고 일어나자마자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에서 생활 속 작은 변화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후로 저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시작한 건 아침 일찍 일어나기였어요. 처음에는 알람 소리만 들으면 짜증이 났지만 조금씩 일어나는 시간을 앞당기기로 결심했어요. 오히려 새벽 시간에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주었죠. 그러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져 그날 하루도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시작한 건 식습관이었어요. 저는 간편함을 좋아해서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서 직접 요리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요리가 어려워 보였지만 간단한 샐러드부터 시작해보니 꽤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며 자연스럽게 자극적인 음식을 덜 찾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집에서 만든 주스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또한 저는 직장에서의 시간을 보다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먼저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었죠. 직장에서 관리해주던 건강 프로그램에는 주변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여 걷기 챌린지에 도전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덜 수 있어서 좋았고 조금씩 걸음 수를 늘려갔어요. 이렇게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루 만보 걷기가 습관이 되었어요. 이를 통해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나중에는 명상을 습관화하게 되었어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오롯이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 제게 치유를 주었어요. 명상은 어느 때고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루 중 짧은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모든 것은 단번에 이뤄진 일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내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건강을 위한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며 제 삶이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걸 몸소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다섯 번째 이야기.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슈퍼푸드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된다. 슈퍼푸드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블루베리나 아사이베리 같은 과일들이 슈퍼푸드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슈퍼푸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새로운 슈퍼푸드들은 더욱 특별한 효능과 간편한 섭취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꼽히는 슈퍼푸드는 모링가이다. 모링가는 기적의 나무라고 불리며 비타민 A, C, 칼슘, 단백질 등 다채로운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 이 나무의 잎은 샐러드에 넣거나 차로 끓여 마실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수십 가지의 건강 증진 효과로 인해 특히 건강 음료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두 번째는 골든베리다. 작은 황금빛 열매로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골든베리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가벼운 간식으로 먹기 좋고 말린 형태로 시리얼에 넣어 먹거나 샐러드의 토핑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세 번째로는 잭프루트가 있다. 식물 기반 식단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모기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열매다. 잭프루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조리하기 쉽다. 밀도가 높고 씹는 맛이 있어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패티나 타코의 재료로 인기가 높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까무까무다. 아마존 지역에서 자라는 이 열매는 비타민C의 함량이 아주 높아 면역 강화에 탁월하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자체의 강한 신맛 때문에 주로 분말로 가공해 스무디나 요거트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섭취된다. 다섯 번째는 타이거너츠다. 타이거너츠는 사실 견과류가 아니라 뿌리 채소의 일종이다. 이 식품은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며 혈당 조절과 소화 개선에 도움을 준다. 살짝 볶은 뒤 간단한 간식으로 먹거나 식물 기반 음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여섯 번째 슈퍼푸드는 애조류의 일종인 칼레다. 칼레는 비타민 K, 베타카로틴, 그리고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샐러드, 스무디, 그리고 베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다. 특히 만성 염증을 줄이고 체내 해독 과정을 지원한다. 일곱 번째는 홍화씨다. 홍화씨는 심장 건강에 좋은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하다. 이 씨는 체중 감량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효능이 있다. 일반적으로 요리에 기름 형태로 첨가하며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여덟 번째 슈퍼푸드는 시소다. 시소는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요리에서 인기 있는 식재료로 강력한 항산화 효능과 항염증 효과가 있다. 잎은 차로 끓이거나 쌈으로 싸먹는 데 사용된다.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건강한 혈액순환을 돕는다. 아홉 번째는 치아씨드다. 치아씨드는 식이섬유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물이나 우유에 불리면 젤라틴 형태가 되어 푸딩처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식단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관리에 좋다. 마지막 열 번째 슈퍼푸드는 돌나물이다. 돌나물에는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하다. 이것은 피로 회복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 자체로도 샐러드에 신선한 느낌을 더하며 김치를 담글 때 함께 넣어 영양을 높이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슈퍼푸드는 각각의 독특한 효능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 생활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속에서 슈퍼푸드를 활용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슈퍼푸드를 시도해 보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서 세상을 더욱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